간밤에 열대야에 근접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은 날씨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내일 막바지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장마 이후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쉽사리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만큼 열대야와 폭염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지난 밤사이 부산의 최저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에 가까웠는데요. 오늘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하면서 부산에도 공식적인 올여름 첫 열대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와 덥고 습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고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은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 이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은 중부와 내륙을 중심으로 비를 뿌린 뒤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올여름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본격적인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해안과 일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종일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부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경남 내륙은 오늘도 늦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일부 해안가를 제외한 경남 전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 부산은 30도, 양산과 울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부산에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7월 말에 접어들면서 더위의 기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금으로 구입한 관용차, 그리고 시청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 이 관용차와 공무원이 시장이 아닌 시장 부인을 수행하는 데 동원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 일정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선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오후 남구청 야외 주차장에 부산시청 관용차 SM7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금 3,920만 원을 들여 구매한 이 차의 용도는 부산시 귀빈에 대한 의전. 오후 4시쯤 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오고돈 부산시장의 부인 심상혜 여사의 짐을 관용차 뒷좌석에 갖다 놓습니다. 6급 공무원 옆에 있는 남성, 관용차 운전기사로 역시 시청 공무원입니다. 약 20분 뒤 심 여사가 구청에서 나와 관용차에 탑니다. 6급 공무원은 차 뒷좌석의 문을 열고 닫아주기도 합니다. 심 여사는 광안대교를 건너 오후 4시 40분쯤 해운대 센텀시티의 한 상가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15분 정도를 머무른 심 여사는 다시 관용차에 올라타 부산시장 관사로 복귀했습니다. 시장 부인의 개인 일정에 부산시가 세금이 투입 지급되는 관용차와 공무원을 지원하는 현장이 확인된 겁니다. 이에 대해 심 여사는 남구청에서 열린 양성평등 행사에 참석한 건 맞지만 해운대 센텀시티를 갔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의 정기 휴관일이었던 지난달 3일, 심 여사는 지인 10여 명과 미술관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미술관 방문에 앞서 심 여사는 이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모든 일정에도 부산시는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지원했습니다. 사적인 일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심 여사는 공적인 성격의 모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모임의 멤버, 또 나눴던 대화 등을 공개해 줄 수 있냐고 묻자 부산시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과의 만남이었다는 답변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전국 3대 홍등가로 불리던 부산 완월동의 폐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사상구에 있던 곳도 모두 문을 닫고 이제 마지막 남은 홍등가인데요. 시민사회는 공익개발을 주장하고 있지만 보상과 예산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유재민 기자입니다. 붉은 불빛이 어두운 밤길을 밝히던 곳. 우리나라 최초의 집창촌으로 전국 3대 홍등가로 꼽히던 완월동입니다.
이곳 일대는 1980년대 200여 곳의 성매매 업소가 성행했는데요. 지금은 42곳으로 줄어 암암리에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사상구 포프라마치, 올해 초 해운대 609 등이 잇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이제 부산에선 유일하게 완월동만 남았습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끓이고 그렇더라고. 이게 없으니 좋지 뭐. 우리 생각에는. 성매매 방지법 시행 후 예산과 업주 반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폐쇄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됐습니다. 문제는 개발 방식. 해운대 609엔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민간 개발 방식이 도입됐고 사상구 포프라마치엔 지자체 주도로 공용주차장 등 주민 복지시설이 조성됐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의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한 어떤 도시 재생이라든지 공공적 목적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산 시민의 어떤 공적인 공간으로서 완월동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업 중인 성매매 업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걸려 있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부산시와 서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거기에 대한 기부 보상은 없고요. 향후에 안이 잡히게 되면 또 상인의 주도로 오늘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완월동 폐쇄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와 환경부가 진행한 낙동강 하구뚝 시범 개방에서 지하수로 염분이 침투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식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1차 실증 실험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방면 500m와 1.5km 지점에서 측정된 염분은 기존 측정치보다 낮아진 걸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하구뚝 위쪽으로 3km 지점까지 유입될 걸로 내다봤던 해수는 5km 지점까지 유입됐습니다. 오는 9월 추석 연휴 전에 한 번 더 하구뚝을 열어서 염분 변화를 살펴본다는 부산시의 계획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숙 의원이 퀴즈 형식으로 시정 질문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의원은 시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개선책을 끌어내기보다는 면박을 주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이 의원은 조롱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수학여행과 공공기관 교류, 견학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또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확산돼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범시민 운동이 본격화된다고 하는데요. 분위기가 장기화되면 부산의 관광객 감소세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광업계 목소리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도서관 불모지로 꼽히는 동래구에 새로운 랜드마크 도서관이 들어선다는 소식입니다. 동래구는 동래구청 임시청사 건물을 활용해서 장서 4만 권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코레일로부터 임시청사 부지 매입도 추진해서 오는 11월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구의 계획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소상공인 기획보도, 오늘은 전통시장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온라인과 마트 쇼핑이 일상화된 요즘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변화를 꿈꾸는 전통시장 아마 많을 겁니다. 시장 상인 여러분, 오늘 보도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수백 건의 책과 책상, 의자를 갖춘 이곳은 기장시장의 고객 쉼터입니다. 쉼터 바로 옆은 개국을 앞둔 라디오 방송국으로 시장의 각종 정보와 음악 등을 고객들에게 들려주게 될 곳입니다. 전통시장으로는 드물게 대형 관광버스가 주차 가능한 주차장도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환경 개선이 시장에서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휴게실이나 방송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님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우리 상인들이 가지는 자부심이 많이 있습니다. 기장시장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육성 프로그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2년 동안 10여억 원이 투입됐고
시장 상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단이 함께 고민하며 이 같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과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시장을 찾을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특성화하고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부산에서 전통시장 육성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곳은 모두 16개 시장입니다. 최대 6개월, 시장 한 곳당 1,500만 원이 지원되는 첫걸음 컨설팅 시장 8곳, 기장시장 등 4곳은 문화관광형 시장, 구포시장은 2년 동안 최대 20억 원이 지원되는 지역 선도시장으로 변화를 모색 중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면시장 상가 2층, 서면시장 청년몰이 위치한 곳입니다. 음식점과 사진관 등 작은 매장 18곳이 운영 중입니다. 청년 사업가 오연호 씨가 이곳에 마카롱 매장을 연 건 2년 전으로 창업교육부터 인테리어, 제품 포장 디자인, 2년치 월세까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도전을 해보면 분명히 남는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통시장은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청년 상인들의 전통시장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몰 사업은 서면과 국제시장 2곳이 운영 중이고 부산 남문시장도 개장을 준비 중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사업과 청년몰 모두 내년 사업 대상자 지정을 위한 과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정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도 상인들에게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전통시장은 170여 개, 노점상과 종업원, 상인까지 4만 5천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요즘처럼 각종 미디어가 범람하는 시대, 지역 방송은 참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겠지만 경주 지진이나 강원 산불 보도에서 보듯이 지역민들을 대변할 언론 매체는 꼭 필요합니다. 전례 없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방송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김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중앙집권적 사회. 지역 언론 역시 열악한 재정 등으로 그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다양한 플랫폼을 타고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데 지역민들의 뉴스 소비에는 여전히 중앙미디어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 언론의 미래 전략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언론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 분권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어떤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적인 그 흐름인 자치분권과 함께 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법 개정인데 우선 방송법의 지역성 개념을 명시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시됐습니다. 나아가 지역방송특별법에는 지역방송 발전기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중앙과 지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지역방송의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방송위원회 같은 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 전반을 이런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 OTT 이런 시대에 공공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로 법에다 명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지역방송이 다양한 시민참여 모델을 시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부산 진구 전포동 황령산 봉수대 인근에서 주차되어 있던 BMW 520D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폭발음을 내며 불기둥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520D 모델은 엔진룸에서 화재가 반복돼 지난해 리콜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윤창호 사건의 항소심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부산지법 형사항소사부 심리로 열린 27살 박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의 정황을 보면 고의에 준하는 살인과 다를 바가 없고 피고인의 반성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해운대구 중동 미포 우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제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제경찰서는 지난 1일과 11일 연제구의 어린이집 두 곳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 화분을 떨어뜨린 아이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낮잠을 자지 않고 자신에게 매달린 아이를 밀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46살 A씨와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 43살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으며 CCTV를 확인해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의 한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서 유기된 강아지가 인터넷 1인 방송 중이던 유명 BJ의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부산진경찰서와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그제 오후 5시 40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내골역 물품 보관함에 강아지가 갇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물품 보관함 관리업체 직원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튜브 구독자 182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터넷 방송 BJ가 방송 도중 물품 보관함에서 강아지 소리를 듣고 신고했으며 아직 주인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적 부진을 이유로 감독과 단장이 동반 사퇴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코치진까지 대폭 물갈이했습니다. 롯데는 1군 불펜 코치였던 임경환 코치를 1군 투수 코치로, 퓨처스 투수 코치와 홍민국 코치를 1군 불펜 코치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1군 작전 주루 코치는 윤재국 코치, 내야 외야 수비 코치엔 각각 손용석 코치와 이우민 코치를 임명했습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프리미어 12 야구대회 국가대표팀 예비 명단에 이대호를 포함해 롯데자이언츠 선수 6명이 올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발표한 국가대표팀 1차 예비 엔트리 명단엔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90명의 선수가 선발됐으며 이 중 롯데 선수로는 투수 서준원과 박진형, 일루수 이대호, 외야수 전준우와 손아섭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오는 9월 3일까지 45명으로 추려 예비 엔트리 명단을 제출한 뒤 오는 10월 3일 28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 제재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일본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경제 제재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부당한 경제 제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주관하는 한일 교류 행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일본의 주요 도시들과 교류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한일 시도지사 협의회와 조선통신사 재연 행사 등 대표적인 행사만도 10여 건에 달합니다. 일본 여행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국내 LCC 항공사들이 잇따라 일본행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 감축에 나섰습니다. 에어부산은 9월부터 대구 나리타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 오사카 노선은 매일 2회 운항에서 매일 1회로 줄이고 대구 기타 규슈 노선은 매일 1회 운항에서 주 3회로 감축합니다. 이스타항공은 9월부터 부산 사포로 노선과 부산 오사카 노선의 운항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티웨이 항공도 지난 5월 대구 사가 노선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부산 오이타, 부산 사가, 대구 구마모토 노선도 중단할 예정입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쉽사리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만큼 열대야와 폭염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지난 밤사이 부산도 최저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에 가까웠는데요. 오늘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하면서 부산에도 공식적인 올여름 첫 열대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와 덥고 습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은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서 이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중부와 내륙을 중심으로 비를 뿌린 뒤 북한으로 올라가며 올여름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본격적인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부산에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